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오늘은 제너레이터 함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상당히 고급 용어로 이 sophisticated하다. 한글로 쓸게요. sophisticated하다.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아한 함수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너레이터 함수는 일반적으로 펑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별표를 두면 돼요. 그리고 함수명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더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무한대로 늘리는 스크롤 기반의 이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페이지 값을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서 계속 증가시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무한 스크롤 상황인 거죠. 무한 스크롤 상황일 때 우리가 서버에 전달해야 되는 페이지 값을 외부적으로 저장해서 예를 들면 뭐 let 페이지 제로 한 다음에 이 페이지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제너레이트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뺄게요.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페이지가 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add 페이지가 실행이 되면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while true 이거는 무한 반복이죠. 이거 무한 반복이면은 에러 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제너레이터 함수는 이 일드를 만나면 멈춥니다. 이게 사실상 이 return이에요. return. 이 일드는 return이라서 여기서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add 페이지가 호출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add 페이지를 호출하고서 이 next를 통해서 호출을 하거든요. 넥스트를 통해서 호출하면 페이지가 0에서 1이 됐죠. 여기가 이제 1이 돼요. 그 다음은 당연히 2가 되고 그 다음은 당연히 3이 돼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이걸 수 있어요. 분명히 add 페이지는 최초로 페이지가 0이라고 선언이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실행시키면은 0에서 다시 플러스 1하고 일드 페이지에서 계속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 부분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제가 수정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첫 번째로 호출할 때는 여기서 리턴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이 또 한 번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1 해서 이 페이지가 2가 된 거죠. 그래서 이 while 부분이 있는 반복 부분에 이렇게 true를 넣고서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함수였다. 또는 이런 상태값이 여기에서 관리되고 하면은 페이지가 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페이지가 역으로 리셋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함수에 영향을 받아서 리셋되거나 아니면 의도와 다른 형태로 건너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쓰면은 이 페이지는 이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거는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그냥 여기서 이 안이 이 폐쇄된 로직이 구현된 상태죠. 이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이 페이지라는 상태를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 제너레이터의 두 번째 패턴 중에 하나는 뭐 튜토리얼 페이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페이지 뭐 앱 같은 거를 처음에 딱 실행을 하면은 가이드가 되는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1, 스텝 2 해가지고 뭐 몇 가지의 경우를 앱을 사용하는데 처음에 되는 정보들을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도 이 각각의 스텝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일방향성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총 페이지가 한 3장쯤 됐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요. 넥스트 한번 호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에는 add 스텝의 넥스트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마지막은 add 스텝 한번 더 호출해 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방향성을 가지는 페이지 스텝이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동기 작업의 큐 처리입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동기 작업이라고 하면은 API에서 순차적으로 호출되어야 되고 그것이 순서가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백엔드에 데이터를 보낼 때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코드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이 태스크 큐라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태스크 큐라는 제너레이터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로 태스크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된 거 좀 쓸게요. 그러면 이 태스크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그냥 실행시키는 아주 간단한 함수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함수는 아주 탄탄해요.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준으로 탄탄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시킵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원가입 절차라고 해볼게요. 회원가입 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태스크 큐에다가 이제 여러가지 API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API가 분산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lready exist한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그런 요청을 실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시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리지스트 하는 요청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청 이후에 로그인 호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create 하고 그 다음에 또 로그인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코드를 짜셨을 거예요.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API 요청이 있으면은 이렇게 async 하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await 하고서 이 세 개의 요청이 혹시라도 필요했다면 이 각각을 요청을 하고 await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를 await 하고 그리고 각각을 validate 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검증 결과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사용을 하셨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더 심플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타이핑을 좀 할게요. 그래서 회원 가입 큐에서 이제 nex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while 하고서 이제 next가 done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요거를 실행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만 이제 async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뭔가 좀 코드 구조가 많이 달라졌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이 next라는 걸 통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 generate는.
그럼 이 첫 번째 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쵸? 이 첫 번째 게 실행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위에서 선호했던 테크 큐라고 해놨네요. 이 태스크 큐에 담겨서 일드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청이 반환이 돼서 그 첫 번째 요청이 반환된 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 next valu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해도 돼요. 검증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큐를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큐가 실행이 되면은 요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큐가 실행되면 요게 실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이 패치를 리턴하는 간단한 모습을 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꼭 리절트 넣어가지고 밸리데이트를 여기서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분 각각을 이 워래핑한 어떤 펑션으로 관리를 해준다면은 과정을 순수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져요. 이 과정 하나하나, 이 함수 하나하나를 상당히 순수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에러를 이제 에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또는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베리에이션을 두고서 하면은 이 부분 코드가 엄청 심플해져요. 그냥 이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회원가의 플로우는. 그럼 이 각각의 이 안에 콜백 펑션 이 부분만 하나하나의 태스크 큐로서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함수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함수 이렇게 만들고, 아까 복사한 거를 제가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을 실행하는 함수, 그리고 로그인을 실행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타이핑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어싱크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각각을 굉장히 퓨어하게 관리를 하면은, 그럼 이 전체 플로우를 관리하는 함수가 엄청나게 간결해졌죠. 엄청나게 간결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될 거고요. 제너레이트 함수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제 방향성이 있는 순수한 함수를 관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 그래서 대부분의 순수 함수는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언제나 동일한 아웃풋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순수 함수인데 동일한 인풋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순수하지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제너레이트 함수는 동일한 인풋을 넣지만 의도된 다른 아웃풋을 뽑아낼 때는 아주 유용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가 됐다는 부분이에요. 의도가 됐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함수를 잘 사용한다는 거는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싶다, 저는 함수를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순수하게 관리하고 싶다, 신뢰성이 있고 투명하고 그리고 불변성이 있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순수 함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실 텐데, 순수 함수만 가지고는 약간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어떨 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경우를 만들어 줄 때, 또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다른 조건을 리턴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제너레이터 함수는
우리가 외부적인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변수 값에 따라서 관리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제너레이터 함수는. 하지만 이제 폼나고 우아합니다. 코드가 우아하게 코드가 작성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반방향성을 주입시켜서 그래서 이 관심사를 한정할 수 있다. 함수가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쓰이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접근법이 아닙니다. 단방향적으로 목적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가 아주 강력한 툴이 될 겁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